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그 품사에 대한 마무리를 좀 짓고 나서 형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저희 8품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뤄봤었고요. 주요 5품사에 대한 설명은 끝났었죠. 그래서 명사, 그 다음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에 관련된 설명은 간단하게 마무리 지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아마 형부동문 수식교육까지 설명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명사하는 역할 복습 들어갈게요. 주, 목, 보, 전목 자리에 온다라는 거. 문장의 맨 앞이나 타동사의 뒤 또는 앞에 있는 명사가 나왔을 때 뒤에서 보충해주는 명사로 쓰일 수 있다. 전치사 뒤에 목적격의 형태로 올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대명사, 명사 친구니까 같은 역할 합니다. 라는 거고요. 동사는 동사 자리에 밖에 못 오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건 서술어 자리라고 하는데요. 보통 서술어 자리에 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뭐의 자리에 온다? 동사 자리에 옵니다 라고 해서 앞에 있는 대가리인 주어의 바로 뒤에 붙어서 동사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하죠. verb 줄여서 V라고 많이 표현했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기억하실 거예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보어로 쓰입니다. 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어로 쓰이는 경우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인 주격 보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난번처럼 누가 있을까요? Bob is a man. 기억 안 나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어에 대해서 보강해주는 설명이 바로 뭐다? 남자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해주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잖아요. 남자입니다 라고 보충 설명해주는 거죠. 그래서 밥의 성별을 보충 설명해주는 man이라는 명사가 주어에 대한 보어, 주격 보어로 쓰였습니다 라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목적격 보어로 쓰일 수 있죠.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가 동시에 나올 수는 없어요. 목적격 보어로 쓰일 수 있는데 이제 이건 마찬가지 아까 말했지만 보어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잖아요. 다른 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 아니라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 따라서 주어만 있는 문장에서는 주어격 보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있는 문장 뒤에 오게 되면 목적격 보어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He made me a teacher. 자, 그가 나를 만들었죠. 뭘로? 선생님으로. 그래서 그가 내가 선생님이 되도록 했습니다가 될 텐데요.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와 있는 me에 대한 설명, 나 이꼴 선생님이라고 해서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로 쓰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어입니다. 명사가 보어 역할하는 경우였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형용사가 보어 역할하는 경우를 설명해야 되는데 명사가 보어 역할하는 경우로 해버렸네요. 형용사가 보어 역할하는 경우 예를 들어 볼까요? 아주 쉬운 거. Bob is hungry. 맨날 배고파요. 아침에도 배고프다고 하고 갔어요. 늦어가지고 못 일어나 깨웠는데 안 일어나고. 그래서 밥은 어떻다? 배고프다. 그쵸? 밥은 배가 고픕니다. 두 번째. 자, Bob made me angry. 밥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화가 나게 만들었죠. 그래서 나라는 목적어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다? 화가 난 상태다라고 해서 목적어에 대한 부연 설명, 보충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형용사가 목적어의 보충 설명을 하는 보어로 쓰인 케이스의 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고요. 일종의 리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부사는 간단하죠. 형용사가 수식하는 이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형부동문 다 수식합니다. 그랬어요. 형부동문 수식합니다. 따라서 기억하시죠? 문장을 수식할 때는 문장의 맨 앞이나 맨 뒤에 와서 문장 전체를 수식해 줄 수 있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이런 거잖아요. happily. 행복하게도 Bob could build his own farm. 젠장. 자, 그래서 밥은 그 자신의 농장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가 되겠죠. 이렇게 문장 전체가 앞 뒤에 나와 있는 happy라는 부사가 뒤에 나와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 준 케이스예요.
자, 또는 이제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동사의 앞뒤, 또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 형용사의 앞에서, 뭐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 부사의 앞에서 이렇게 위치가 그 수식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수식어 자체가 길어지게 되면 영어는 수식어 전체를 그 수식 당하는 대상의 뒤로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부정사가 형용사적인 용법이나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는 뒤로 보내서 앞에 나와 있는 수식 대상을 수식하게끔 도와주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에 얘가 이런 거잖아요. He 뭘 할까요? He has a book. 그는 책이 한 권 있는데 뭐 할 책이 있어요? To read. 읽을 책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to read가 앞에 있는 book을 뭐 해준다? 수식. 명사를 수식했으니까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이 돼요? 형용사 역할을 했네요. 명사 수식할 수 있는 건 형용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명사에 어디에 옵니까? 뒤에 옵니다. 아까 샌드위치를 잔뜩 먹었더니 배가 무지하게 불러서인지 지금 숨이 턱턱 막히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두가 어눌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제 영상은 짜집기가 없고 편집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원테이크거든요. 그래서 듣기 싫은 부분도 여러분께서는 감수하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나머지 우리 품사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있었어요? 전치사 있었고요. 그 다음 누가 있었죠? 접속사. 그렇죠? 접속사. 마지막 누구 있었죠? 네, 감탄사. 자, 감탄사는 볼 거 없다 그랬죠? 알라스, 허레이 뭐 이런 거니까 볼 거 없을 것 같고요. 전치사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전자가 앞전자고 치가 뭐 위치할 때 치자니까 위치, 시간이나 장소의 위치 앞에 오는 말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가장 흔한 전치사가 in, on, at이 될 거고요. 요거 말고도 이제 긴 전치사들이 있죠. 뭐 according to, 뭐 in addition to, 또 뭐가 있을까요? instead of 이런 것들도 또한 전치사가 되죠, 여러분. 전치사가 단 한 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단어가 모인 구 형태, 전치사 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전치사 뒤에는 누구만 올 수 있어요? 오로지 명사만 올 수 있어요. 네, 전치사 뒤에는 다른 거 못 와요. 명사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의 목적격 형태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 앞에 명사 배울 때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말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여러분 아시죠? 접속사 연결해주는 말. 이제 접속사 파트 가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접속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등위 접속사와 그 다음 종속 접속사. 글씨 개발이죠. 한 손에 핸드폰, 한 손에 연필.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보면서 글씨를 쓰니까 당연히 글씨는 개발입니다. 자, 등위 접속사. 변명 오지죠. 자, 등위 접속사의 의미를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죠. 이제 저희 나이쯤 되면 이제 이해력이 높아지면서 어휘 구사력이 사실은 어린아이들보다 훨씬 좋아져요. 어떻게 보면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니까 아마 스스로 짐작이 되실 거예요.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는 저는 한자어를 좀 풀어줘요. 그래야 애들이 한자를 좀 안 배우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경우에 이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풀어줍니다. 그 등이 같을 등자고 위가 뭐 위치할 위자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상이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같은 것끼리 연결을 하는 접속사가 등위 접속사죠. 여러분이 흔하게 알고 있는 등위 접속사가 and, but, or, so예요. 뭐 이거 말고는 뭐 for도 있고 있어요. 등위 접속사가. 이게 왜 등위 접속사냐라고 한다면 연결하는 대상을 같은 것끼리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상적으로 수능을 본다거나 또는 좀 어려운 문제, 뭐시기, 토익, 블라블라, 뭐 이런 데서만 팁스, 뭐 이런 데서 문법적 문제가 다뤄지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류의 문제 유형들이 이 접속사 파트에서 갈리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가 연결하는 대상에 알맞은 형태를 찾게 한다던가 알맞은 단어를 고르게 한다던가 해서 어휘 문제와 함께 문법 문제를 같이 구사하게끔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여러분 이제 IELTS 시험 보실 텐데 스피킹 파트라든가 또는 라이팅 파트에서 등위 접속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여러분께서 이제 단어의 쓰임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I have a baby and I have a
husband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and라는 단어는 실상적으로 앞에 있는 I have a baby와 I have a husband라는 두 개의 절이 같기 때문에 같은 절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주어가 같을 경우, 동사가 같을 경우는 뭐 해버려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도 연결되냐면 I have a baby and a husband라고도 되죠. 근데 이런 경우는 또 누구랑 연결한 게 되냐면 a husband, 명사와 a baby가 and로 연결된 케이스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한다면 그럼 앞에 만약에 and 뒤에서 동사가 투부정사의 형태로 연결이 돼 있다면 이 and는 누구랑 연결한 거냐면 앞에 있는 투부정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놈들끼리 연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등위 접속사의 쓰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뒤에 이어질 뭐 문장의 형태라든가 또는 절의 구조라든가 또는 준동사의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요즘 시험에서 부각이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 구조, but, or, so 같은 것끼리 연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가 정말 앞에 있는 글이 단어였으면 등위 접속사는 뒤에도 뭐만 나와야 돼요? 단어만 나와야 되고요. 앞에가 구였으면 구랑 연결을 해주고 앞에가 절이었으면 절과 연결을 하고 앞에가 문장이었으면 뒤에도 뭐로 연결돼요? 문장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게 등위 접속사예요. 자, 이해되셨죠? 이제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조금 영어 좀 구사할 줄 아네 하는 애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그 초등학생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접속사가 뭐냐면 and but일 줄 알았는데 사실은 because를 더 많이 배워요. because를 어디서 이렇게 많이 배우냐면 질문에서 애들이 because로 대답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why라고 질문을 하면 애들이 because가 먼저 나옵니다. 사실은 꼭 because로 대답해야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 종속 접속사의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알고 있는 because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when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뭐 할 때의 when. 그 다음 여기저기 다 집어넣어도 답이 되는 as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종속 접속사는 크게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이제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형용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주어 동사를 다 달고 나오면 이제 절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절덩어리를 하나의 뭐처럼 쓰겠다? 명사처럼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덩어리를 명사의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를 쳐주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는 접속사가 바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that이에요, 여러분. that.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가는 것은 나의 의무입니다 라는 말을 영어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죠. 그럼 내가 학교에 가는 것은 나의 의무이다. 그럼 이 문장에서 내가 학교에 가는 것은까지가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의무이다가 수로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내가 학교에 가는 것은 에서 여기 안에도 내가가 나오고 학교에 가다라는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요 주어 덩어리 안에 또 다른 주어와 동사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명사처럼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처럼 묶어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이 that가 될 거예요. 그럼 문장을 만들게 되면 내가 학교에 가다 I go to school이에요. 그죠? 쉬우니까. 그 다음 내 의무입니다. is my duty. 끝났다고요. 이제 얘를 갖다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얘를 명사처럼 보이게 해줘야 돼요. 왜? 주어 자리엔 명사만 올 수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해주는 이 괄호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라고요? that예요. 그래서 that I go to school, 내가 학교에 가는 것은 내 의무입니다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런 문장 보셨죠?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대가리가 크면 넘어지니까 이 대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최대한 짧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또 영어죠. 그래서 이 큰 대가리를 어디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 it, 가주어 it를 갖다 놓죠. 그래서 문장이 조금 더 복잡하면서도 있어 보이게 만들어집니다. It is my duty that I go to school 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문장, 라이팅에서도 점수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문장이 된다고 해요. 제가 이제 그 요새 IELTS 동영상을 좀 보고 있는데 라이팅 파트에서 문법적으로 조금 본문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가주어, 진주어 잘 구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 구사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를 갖다가 간접 의문문으로 구사할 줄 알고 뭐 이런 것들이 보너스 점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또 있겠죠. 그러면 주어 동사 뒤에 달고 나온 이 절덩어리가 문장처럼 보이는 이 절덩어리가 뭘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아까 한다고 했더라? 자, 명사 수식하거나 문장에서 보호를 쓰일 수 있다고 했죠. 즉, 이 절덩어리 전체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 하나를 수식할 거예요. 요렇게. 자, 이 어디에서 본 것 같더라? 네, 관계사입니다. 기억하세요? 관계대명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소년은 소년인데 a boy. 어떤 소년? 키가 작은 소년이에요. 그러면 he is small인가요? He is small, short, small. short는 기분 나쁘니까 small로 할게요. A boy, he is small. 소년과 small이 같죠? 키가 같죠? 그래서 이 he를 뭘로 바꿔줬어요? 우리 관계사 who로 바꾸죠? 이건 관계사 가서 다시 배울 거니까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돼요. 요럴 때 그러면 요 절 전체가 앞에 있는 boy를 수식합니다. 작은 소년 이렇게 되죠. 이해되세요? 키가 작은 소년 그냥 스몰 보이 하면 되지.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좀 긴 거를 쓰고 싶을 때, 뭐 긴 거를 수식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떨 때 써먹으려고 하냐면 문장을 좀 길게 쓰고 이 소년에 대한 부연 설명을 사이에다 집어넣고 싶을 때 삽입구로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해드렸고요. 이제 부사적 용법, 부사절을 이끈 접속사는 여러분 많죠, 엄청. 그래서 누구 있어요? 시간의 접속사, 이유의 접속사, 그 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시간, 이유, 조건, 그쵸? 조건의 접속사, 그리고 양보의 접속사가 있죠. 그래서 시간의 접속사의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when, as, before, after, while 등등이 있겠죠? 그 다음, 이유의 접속사, 뭐 because, as, since, 뭐 now that,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 있었어요? 양보의 접속사? 마지막 아니네요. 먼저 조건부터. 조건은 간단해요. if나 unless, 뭐 as long as 이런 게 있죠. 그 다음 진짜 마지막인 양보. 양보에 누가 있어요? though, although 등등이 있겠죠. 네, 뭐뭐이지만 왜 양보해요? 하고 애들이 많이 물어봐요. 정말 이름 그지같이 지어놨어요. 양보의 접속사라니. 이 양자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로 다를 양자일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절의 내용과 뒤에 절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양보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죠. Although he is fat. 그는 뚱뚱하지만 he is fast. 그는 빠르다. 그 뚱뚱함에도 불구하고 걔는 빨라. 날찐이죠. 뭐 이런 경우. 또는 뭐 though he is poor. 그는 가난하지만 he is happy. 행복하다 이럴 때 가난한 게 행복하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라고 해서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뉘앙스를 가질 때 이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걸 양보의 접속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뭐 서로 다를 양이야 이렇게 설명은 하는데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잘 안 된다 싶을 때 이런 걸 써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여러분도 써먹으면 될 것 같아요. even if, even though 이런 거. 그래서 이제 IELTS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께서 내가 비록 아직은 실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뭐 더 잘하겠다 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께 써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ven if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영어로 못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좀 길어졌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빠르면 내일 오전이 될 거고요. 안 되면 제가 월요일 날 오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그 시간에 형식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할 거예요. 형식을 하고 나면 정말 문장 만드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검토가 가능해지거든요. 내가 이제 쓰고 난 것을 문법적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형식에 대한 것도 조금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할 수 있게끔 노력할게요. 필기 엉망이어서 죄송해요, 여러분.
알렉스였습니다. 바이바이.